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발달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도 다음 달에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실외 행사, 실외 집회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추석 이후에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계산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은 이제 3차 접종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또 자연 감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다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실외 마스크는 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제가 되어야 되고 실내 마스크도 순차적으로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를 하고 해제라기보단 자율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백신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개량 백신이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좀 맞아야 될까요? 오미크론 개량 백신은 원래 기존 백신을 절반 넣고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절반 넣은 그런 이가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분 중에서 뭐 3차 접종 후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그리고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들이 우선순위로 접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고민이 이제 기존 백신을 맞느냐, 새 백신을 맞느냐 이런 거일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백신인 모더나 백신과 지금의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차이는 중화항체 차이가 조금 높습니다. 기존 백신에 대해서는 1.22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는 1.75배 정도 한 달 후에 검사를 했더니 중화항체가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차 백신 대상자고 접종을 원하는 분 중에 기존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공간 또 영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나중에 대중교통과 의료 현장에서까지 벗는 것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 갈 것 같지만 지금부터 저는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뭐 오미크론도 그랬지만 뭔가 코로나가 끝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번에 오미크론이 끝나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작년 말부터 거의 1년 가까이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오미크론에 자연 감염이 되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강한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중증 예방 효과는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응이 충분하다. 특히나 치료제가 앞으로도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이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 5번째로 정착을 하면서 독감보다 낮은 치사율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 중인데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독감이 유행하는 겁니까? 그동안 2년 동안은 거리두기 마스크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나 고령층들이 독감에 우리가 면역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남반구처럼 독감과 코로나 다른 바이러스의 멀티데믹이 유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멀티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지금은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영유아나 고령층들이 발열이 났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하게 되면 독감 치료를 늦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 자율화에 앞서서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코로나 이전에 의료 시스템으로 바꿔야지만 이 코로나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의료 시스템들도 코로나 이제 병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다른 병상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도 코로나 병상이 아니라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 병실에서 바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의료 현장에서 우리 예. 진찰을 하는 거는 저는 감염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격리하지 말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코로나 이전의 진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코로나가 감기처럼 이제 된다고 전망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완전 종식은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종식은 아니죠. 우리 독감이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는 인류와 같이 가고 있고 이 코로나는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면역이 생겼고 치료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감기 바이러스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독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이제 백신도 계속 맞고 관리도 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단지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